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작년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이제 그것이 사행이 취소가 되는데 그거를에 대한 제척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에 대한 2020다 265808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부동산이 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속인이 누가 있었냐면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11분의 3, 그 다음에 각 상속인은 11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날짜는 2011년 8월 9일인데 그리고 이제 상속 협의를 하고 그 등기를 마친 거는 2년이 지난 2013년도 6월 1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의했냐면 그냥 그 남은 배우자 아마 어머니 같은데 그 어머니한테 다 몰아주는 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상속인 자식들 중에 한 명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그 상속인은 11분의 1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거를 그 사람은 이제 재산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속분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게 된 거는 이거는 사행위에 해당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2018년도 3월 28일 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여기서 쟁점이 된 건 뭐냐면 아마 제척 기간이 문제가 안 됐으면 당연히 이제 뭐 원고 승소가 되는 건데 자, 1심,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어요. 근데 이 사행행위의 제척 기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피고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지금 원고는 원래 자기한테 또 사행위 소송을 제기한 다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송이 끝난 때부터 사회행위 원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안전 항변으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심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주장은 배척하고 그리고 이 상속인이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재산을 지금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서 재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위가 돼서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2심, 2심은 다 원고가 이겼는데 그 대법원에 가서 이제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어요. 원래 사행위 소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5년,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는 1년 이렇게 지금 돼서 안날로부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5년이라 이거는 또 길진 않죠. 그래서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사행위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요것만 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갑자기 사행위 소는 법률행위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나서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봤냐면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등기 원인은 상속 개시일이거든요. 상속 개시일이 2011년 8월 9일인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고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기려고 다 1심, 2심 이겼는데 대법원 가서 갑자기 패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이 사행위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게 사행위냐라고 아니면 등기한 게 사행위냐 이런 것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언제 법률 행위가 있었느냐를 갖다가 상속재산 협의가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때 상속재산 개시 시점으로 그냥 보고 그냥 5년을 판단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상속 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하고 또 상속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늦게 하면 만약 5년이 지나서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2년 있다 했는데 만약 뭐 몇 년 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이 판단한 거에서 있어서도 사행위가 뭔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명확한 규정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으면은 상속재산 상속 개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등기 원인으로 하게 하는 이제 등기 규칙에 따라서 등기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 예규에 상속재산 협의가 되면 그 등기 원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그 등기부의 상속 개시일에 한 것으로 보고 5년을 그냥 계산해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등기가 누구한테 됐는지 알고서 사행위 소송을 하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알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준 그런 판결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결대로 간다면 여러분께서 만약 상속인들 중에 빚이 많아서 이거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다른 채권자한테 재산을 뺏긴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등기를 5년 후에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위험성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뭐 그 사안에 나온 재산세를 그냥 내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팔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피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 보호가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대법원 판결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기준에 따라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사행위 취소의 제척 기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원용해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